저는 이용선이고요. 이제 57세 됐어요. 저는 그 전에 세계 여행학교를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10년 동안 만 10년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게 돼서 영월에 오게 됐어요. 저는 그 덕분에 영월에서 지금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농촌 유학센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말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사회적 농장도 좀 선정이 돼서 올해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에 오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덕분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섬으로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섬에서도 외부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유튜브에 이 학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이 학교다. 제가 찾던, 평상시에 폐교를 사면 이런 마을을 꿈꿨던 그 마을에 이 학교가 있었고, 저희가 오던 날 바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숙하지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일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꿈꾸는 생활을 오히려 도시보다 영월에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영월은 작은 사회여서 그런지 군수님도 자주 뵐 수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는 거를 바로 군수님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영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농업인 희망대학이라고 해서 치유농업 1년 과정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꽤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제가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영월의 구석구석에서 살고 있는 그 각자의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어른들이 저는 가장 큰 영월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또 원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구석구석에 멋진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영월에 오니까 여긴 시골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북면도 저희 동네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그거 되게 처음에 놀랬고요.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뭐 20, 30명 되다 보면 더더군다나 예민하게 이제 물을 못 준다는 것 때문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시비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모임이 있으면 서울 사람처럼 꾸미고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그 거부감들도 마을 사람들이 좀 보이고, 또 이분들은 또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이르고 되게 일찍 끝내고 하는 거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하고 좀 반대인 성향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3년이 됐는데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상황이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좀 있는 거죠. 이 여름이 되면, 특히나 이제 농번기가 되면 시골은 모든 사람이 바빠요. 그때부터 이제 낮 시간에 일하기는 어려워지니까 아침하고 이제 선선한 오후에 잠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이 굉장히 이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을 한 10시쯤 먹어요. 네, 교육을 좀 받으러 다녀요.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군에서 하는 교육이 사람들 만남이 굉장히 요긴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람들 만나러 교육을 받으러 가고, 그리고 한 4시쯤 들어오면 다시 반일 못했던 일을 마저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수영장을 가요. 제 삶에 가장 건강한 건 자꾸 조용히 핸드폰이나 디지털과 좀 멀어지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시골에 와서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느질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요리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침에 테니스 치고 저녁에 수영하는 걸로 바깥에 참여하는 거는 그렇게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정한 걸 우리가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 만족도 조사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연구해 주시기 때문에 5사람이든 10명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팀이 모아지면 그 지원 사업도 있어서, 시골은 그래도 60%에서 뭐 전액 정도를 거의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는 여성 농업인이어서 바우처로 1년에 자기 개발하라고 20만 원씩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 돈도 꽤 요긴 하죠. 유박이라는 친환경 퇴비를 가지고만 농사를 짓는데,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효 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모든 시골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영월은 제한이 없어요. 용량에 있어서. 아는 친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1인당 뭐 몇 리터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은 1인당 몇 리터고 자주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지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커요. 대중교통의 차량이 되게 횟수가 적어요. 들어오는 시간을 맞추려면 한참을 기다려서 한 5시나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5번의 배차가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시골에 점점 인구가 줄면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영월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시골의 단점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의외로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 제 운이 결정이 나요. 여기가 지옥인가 천국은 땅이나 집이나 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막 뭐 땅 알아보고 뭐 알아보고 막 뭐 행정은 어떻고 막 이렇게 알아보는 거가 그렇게 많이 농촌 생활에 큰 중요함은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자세로 농촌에 임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 농촌에 와서 내가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철학적인 포커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마음만 먹고 오면요,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열려 있어서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 넉넉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제 3막이 화려하게 열렸다고 생각해요. 영월에 온 게. 첫 번째는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게 제 인생의 1막이고요. 제 인생의 2막은 만 3년 18일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온 게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3막은 지금 영월이에요. 제가 딱 10년만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과 길에서 자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10년이 만 10년이 진짜 딱 지나고, 아마 제가 여기서 생을 마감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똑똑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책으로 똑똑해졌다면 지금은 몸으로 똑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엄청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몸이 느껴요. 내가 건강해지고 있고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를. 근데 그게 아마 자연에서 배워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자연이 자꾸 저한테 가르쳐요. 뭘 하라고. 어떻게 느끼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영월에 온 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해요.